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5월 19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코인 스캔들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지금 잠적했습니다. 탈당을 하기 전까지, 민주당 탈당을 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회관에 나왔죠. 그래서 기자들이 진을 치다가 질문을 하면 하나씩 대답을 하고 했는데, 탈당 이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사위, 본인이 법사위원회 소속인데 법사위 회의가 열려도 나오지 않죠. 그러다가 어제 목요일 아침에 강원도로 가는 경기도 가평 휴게소에서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포착이 된 거죠. 김남국 의원이 이 SUV 차량 뒤에 짐칸을 열어놓고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그 사진을 찍은 그 사람이 배성희 변호사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성희 TV에서 그것을 공개를 했고, 저도 그 자리에 배성희 TV에 출연을 한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만, 아마 보좌관으로 추정이 된다.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은 보좌관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과 또 차 안에 누가 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좌관들도 지금 사실상 잠적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 김남국 의원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전에 언론을 응대하던 참모들도 지금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제히 잠수를 탔다. 이렇게 된 거죠. 잠수 탔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강원도로 간 것 같은데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탈당을 하고 또 탈당 전에는 위원회관에도 나오고 또 김호준 TV에도 출연을 하고 김호준 프로에만 딱 출연을 했죠. 자기에게 우호적인데 기자들과 기자회견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자,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하다가 왜 갑자기 잠적을 했을까? 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김남국에 대한 그 국회 윤리위 제소, 이것을 거의 의결을 했죠. 그런데 결의를 했죠. 그런데 결의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빼버렸습니다.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무슨, 그냥 그 윤리위 제소하면은 제명이라도 되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뺐는데, 그것이 역풍이 일었죠. 역풍이 불고 또 김남국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도 막 동시에 쏟아지고 하니까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일단은 피선을 시킨 것 아닌가. 피선을 시켰다. 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또 특히 지금은 이재명과 김남국의 코인 공동체론까지 나오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본격적으로 대선 자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코인과 대선 자금을 연결을 시켜서 입법 로비를 하는 과정, 그 과정까지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또 김남국 의원이 돈이 한 30억 원 정도가 지금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게 어디로 갔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막 한창 불거지니까 일단은 김을 빼기 위해서 이재명이 김남국을 피신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윤리위 제소를 반대를 하다가 직권으로 아예 빼버렸는데, 다음 이틀 후에 이재명의 지시다 하면서, 워낙 이 논란이 여러 가지로 커지니까 이재명이 지시다 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김남국을, 핵심 척근인 김남국을 제소를 했는데, 여기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때 그 김남국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면 짐이 가득했기 때문에 장기간 지금 어디로 피신하려고 출발한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언론에 전화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이런 상황이 이재명 진영의 전략 수정이다. 뭐냐면은 지금은 노출되면 될수록 어렵다. 그러니 일단 피신해 있으라. 그래서 윤리위 제소를 했는데, 돌연 윤리위 제소하라고 이재명이 지시를 했는데 코인 공동체론이 막 나오는 그 시점.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로 시간을 일단 끌자, 시간을 벌자. 그렇게 전략을 그쪽으로 바꾼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리위 제소, 이것이 그냥 신속하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숙려 기간이 2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면은
한 달 활동을 하고 또 한 달이 더 필요하면 한 달 더 활동하니까는 전체에서 80일이죠. 80일인데 80일 지났다고 이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윤리위에서 제명을 의결을 하면은 제명은 또 전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바로 상정 안 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자기들 같은 식구들을 봐주려고 그러는 건지 윤리위에 지금까지 상정을 잘 안 합니다. 윤리위에서 그렇게 제명 결의를 했어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하고 그냥 미룹니다. 자,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들어서 윤리특위에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한 40건 가까이 회부가 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김남국 징계안이 실효성 있는 심사도 없이 정치 공세 소재만 될 거다. 그리고 시간 끌기만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지금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은 총 38건이나 되는데 김남국 건뿐이 아니고 태영호 제주 4.3 사건 발언 그리고 신현영 그때 헬로윈 참사 때 닥터카 탑승 논란이 있었죠. 그 신현영도 회부가 돼 있고 장경태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이것도 회부가 돼 있고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이거 다 지금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그리고 이재명도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뭐냐면은 그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데 그전에 방산주를 매입을 했다. 그래서 지금 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징계안들 중에서 실제로 징계로 이어진 적이 지금 없습니다. 21도 국회에서는. 윤리특위에 상정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의한 징계건은 4건이고 이 중 위원직 제명을 권고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위원직 제명. 그런데 이 위원직 제명은 윤리위에서 권고를 했지만은 이게 본회의 표결을 받아야 되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고안 3건은 그대로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이 한 건은 이미 법원 판결로 위원직을 상실했죠. 이상직 전 의원 제명건인데 이것은 없었던 일이 됐는데 남은 2건이 뭐냐면은 윤미향 지금 민주당 재산 문제 때문에 탈당을 했죠.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 위안부 할머니들 횡령 의혹 이것 때문에 제명이 권고가 됐는데 윤리에서는 권고를 했는데 표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박덕흠 가족회사 이해충돌 의혹건인데 모두 윤리특위의 계류 중입니다.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처리를 안 하고 질질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게 낫겠다. 이재명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캠프 안에서.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벌었으니까 일단 피신해 있어라. 기자들 만나지 말고 기자들 계속 집 앞에 가서 일종의 뻗치기 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런 지시하에 암묵적 지시든 명시적 지시든 지시하에 지금 잠적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 또 마침 이런 잠적을 하면서 이재명 쪽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에서 김남국 사퇴, 이원적 사퇴 이야기가 막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돌격대들이 친명 전역의 돌격대들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항운하를 비롯해서 철음의 소속, 강성, 이 친명계 철음의 소속이 집중적으로 반격을 하는데 가령 양이원영 의원 철음의 소속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진보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진보라고 꼭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지금 김남국 보호에 나섰습니다. 김남국은 피신해 있고 오늘은 양이원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6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그 국민이 전부 다 비도덕적인가 이렇게 정말 현혹하는 말을 했습니다. 600만 명이 비도덕적이 아니죠. 김남국이 비도덕적이죠. 0.01%의 전주 안에 0.01% 안에 드는 그 투자자 수십억대 하는 것은 0.01% 안에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투자 분야 아니라 직접 플레이어로 나섰고 심지어 거래소 같은 것을 열어서 조작도 하고 조정이죠. 일단 조정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600만 명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김남국을 비호를 합니다. 김남국은 뒤로 빼놓고 개딸들
이 소위 이재명의 그 열성, 극성, 지지성 개딸들이 지금 수박을 박살내자. 뭐 그래서 이재명이 수박 먹는 모습을 가지고 저것은 신호다. 수박 박살내라는 신호다. 수박을 깨물어 버리자. 자, 그래서 이 수박이라는 것이 일종의 변절자를 이야기하죠. 그 개딸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남국 사퇴론을 주장하는 민주당 내의 분위기를 완전히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이 맹목적인 그 충성파, 처음에 뭐 최강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제 오늘 또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어 태세를 딱 구축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재명이 필요에 의해서 전략을 수정을 해서 일단 김남국을 빼돌렸다. 강원도를 빼돌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뭐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이 급한 불을 끄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국회가 상시국회죠. 항상 열려 있죠. 그러면은 국회 계속 뭐 상임위도 하고 하는데 법사위도 어제 했죠. 그런데 언제까지 국회에 안 나오고 산속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을 확보를 하고 계장 압수수색도 했기 때문에 곧 김남국을 소환을 하겠죠. 소환을 하게 되면은 그것까지 피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검찰 수사가 지금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자금 세탁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 30억 자금 세탁. 자,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결국은 그 시점이 대선 무렵이니까 이재명의 대선 자금으로 불길이 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에 또 몰렸는데 우선 모면하고자 김남국을 일시 긴급히 피신시켰다. 자, 가평 휴게소에서 발견된 차량에 붙일 수 있는 해석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